There are times when we are playing the fool, just like now, and I keep falling for you. And it feels like all I want to do is continue, but I don't know how much longer I can make it through. Hands are tied and I reside without the key, and I stand in the shadow of what once was me. And I'm frantically looking, and your antics keep pulling me back, but I'm refusing to believe that you'll keep all of me. So unlock me from your chain, please free me from this day. 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엄마 왔어. 놀러와. 안녕하세요. 하하호의 호우줌마 방송하러 왔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됐어요. 정말 춥다는 소리가 입 밖으로 계속 하고도 또 돌았으면 추워라는 소리가 정말 저절로 나오는 그런 날씨였어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 동안에도 이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고요. 체감 온도가 하루 종일 영하권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매우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 12월 2일 12시 30분이니까 서울 아침 기온이 이제 영하 4도, 파주는 영하 9도로, 대전은 영하 4도,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1 내지 6도가량 낮아지면서 이번 추위가 절정에 이르겠다고 해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6도, 대전이 8도, 강주가 8도, 부산 9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12월 1일보다는 높지만 내년보단 낮겠고요. 체감 온도가 조금 더 많이 낮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도권과 영서, 전남, 북부와 제주도에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또 조금 날리겠다고 해요. 동해안은 대기가 메마른 가운데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 하고요.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 달라고 합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모레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라고 해요. 날씨가 이제 점점점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또 오늘 내일쯤 내일이나 눈도 오고 또 비도 내린다고 하니까 정말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매일 일상에 해가 떠오르듯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 종종거리는 삶 속에 고운 미소, 살가운 인정. 그렇게 사람 속에 섞여서 하루해를 보내고 나면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허락한 마음 하나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살아가는 일에 이보다 더 값진 그 무엇이 있을까?
서로 마음 보듬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염려하는 일보다 더 큰 행복의 의미가 아닌지, 그저 순리대로 산다는 게 계절의 평온함처럼 그리 따라주지는 않지만 내 잎 클로버를 찾는 기쁨보다 후미진 마음에 소슬한 잔등 보이며 녹빛 차 한 잔 기울이는 것은 바쁜 생활의 큰 축복일 것입니다. Fading, the screams abating, one last chance. 이 시를 보니까, 이 글을 보니까요, 좀 뭔가 하루 종일 바쁜 일상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정신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일상에서 조금은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살아가는 일에 조금 더 혼자 매일 동동덩거리고 지내고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순리대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 더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차 한잔 나누며 좀 약간의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이 글을 읽고 있으니까 정말 따끈한 차 한잔 마시면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조금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요즘 날씨가 이제 추워져서 병원도 자주 가고 감기로 인해서 약도 많이 복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미끄러져서 이제 골절 이런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제 발을 삐끗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병원을 많이 이용하거나 또 약을 많이 복용을 하게 되잖아요.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의료 이용 방법이 있다고 해요. 혹시 같은 증상임에도 불안감 때문에 여러 병원을 혹시 옮겨 다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의료 이용은 내 상황에 맞는 진료가 필요하고요. 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가까운 자주 방문하는 그 약국이나 병원이 있으면 더 좋다고 하네요. 국민 1인당 의사에게 1년간 외래 진료를 받는 횟수는요,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요 17.7회로 나왔대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아마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나 조금만 다쳐도 빨리 병원을 가고 또 자주 건강검진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병원을 조금만 뭔가 이상 있으면 병원으로 다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을 그 진료를 받는 횟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게 외국에 비해선 우리가 자주 병원을 가다 보니까
진료도 또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우리가 좀 더 큰 병을 크게 키우지 않고 작은 병일 때 빨리빨리 잡아내니까 좀 뭐랄까 치료가 되니까 병을 크게 키우지 않아도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조금 뭐 약물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좀 더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좀 많이들 우리가 병원도 이용하고 약물도 많이 복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병을 크게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서 오세요 0826님.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음, 밤에 아이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단 방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래도 잊지 않고 또 오셨네. 네, 어서 와. 엄마 옆에 와서 앉아. 이리 와. 엄마 보러 왔구나. 우리 0826님. 그래서 그렇게 17.7회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17.7회라고 합니다. 더 좋은 의료 이용을 위해선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고 해요. 다른 병원에서 받은 약이 있는데 다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여러 약물을 함께 복용하게 되면 약의 성분끼리 중복되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네요. 같은 증상으로 여러 병원과 또 그 약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단골 의사와 약국을 정해서 내 상황에 맞는 진료를 받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단골 의원과 약국은 우리 건강 상태는 담당 의사인 의사가 잘 알고 또 계시고요. 그리고 또 나를 잘 돌봐주는 의사와 약사가 가까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또 조금 환자로서 좀 빨리 병원을 가야 되거나 좀 약을 빨리 잘 처방을 받고 싶을 땐 이런 약사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약사와 또 병원이 있다면 편리하겠죠. 단골 의원은 환자에 대한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으므로 의사가 질병 상태를 파악하기 쉽고요. 환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받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단골 약국은 환자가 그동안 사용해 온 약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으므로 정확한 복용 상담이 또 가능하다고 해요. 네, 호흡마 같은 경우는요. 집이든 직장이든 그 근처에 항상 가까운 병원과 가까운 약국 아닌가? 말을 잘못했나? 항상 전원 가면은 직장을 뭐 새로운 데를 가든 어디를 가든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더라도 항상 그 근처에 있는 병원과 약국을 제일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용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는 지역마다 단골 약국이 있고 단골 병원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좀 그렇게 건강이 그냥 뭐 일을 하지 않으면 건강한 편인데 제가 일을 하게 되면은 좀 뭐랄까 제 그 성격이 좀 그래서 그런지 오늘 MBTI 그 유형을 탔는데 제가 좀 완벽주의자인가 봐요. 업무나 이런 일에 대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한 추구형이고요. 또 쉽사리 다른 누군가에게 일을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좀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은 쉽사리 누군가에게 넘겨주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일을 제가 많이 떠맡아서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일을 대신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아니면 일을 이렇게 나눠줬을 때 그 상대방이 그 업무에 대해서 다 처리를 못하고 실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무슨 복잡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을 수습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완벽하게 일을 잘 할 때까지 계속 옆에서 가르쳐주고 또 이분이 일을 못하게 되면 제가 또 그 일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짬 나는 대로 일을 또 계속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이제 딱 분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추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회사 측에서는 좀 좋은 직원이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직원이 뭐랄까 이렇게 손해 보는 거랄까? 그냥 업무 쪽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 업무든 무슨 일이든 간에 제가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어떤 일을 맡으면 그걸 100% 완벽하게 누구 말만 똑소리 나게 우와 너무 잘했어 이런 소리가 나게끔 일을 해야지만이 제가 좀 그게 내가 이걸 해냈구나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될 때까지 정말 밥도 안 먹고 그 일에만 매달리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려요. 음. 그냥 제가 먹는 거라고는 물도 잘 안 마셔요. 저는 물보다 커피를 마시거든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잘 안 마시고 그냥 커피를 하루 종일 연하게 해서 물처럼 계속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회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제 건강에는 항상 뭐 피로 누적, 과로,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라든가 또 입안이 다 혼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대중교통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고가 났으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그 사고 처리를 하고 일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뭐 외래치료든 물리치료든 어떤 여러 치료를 하고 직장에는 이제 출근 못하겠다 얘기를 하고 또 조금 더 경과가 심하면 뭐 입원까지도 일단은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흡마가 이게 바보스를 듣는 게 저는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 차가 이렇게 서로 빨리 해결이 되지 않아서 출발을 빨리 못하고 좀 지연이 되면 출근 시간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출근 시간이 늦겠다. 그러면 일단 제가 뭐 허리가 좀 삐끗하고 아픈 것 같기도 한데 크게 뭐 어떤 타박상, 크게 어떤 골절이거나 뭐 이렇게 살이 정말 뭐 깨밀 정도로 막 이렇게 큰 상처가 났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냥 내려달라고 해서 저는 내려서 그냥 다른 대중교통 이용해서 그냥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나 뭐 이렇게 좀 있으면 막 온몸이 다 아프고 근육통에 이렇게 침 맞으러 다니고 정형외과 가서 사진 찍고 엑스레이 찍고 막 또 물리치료 받고 조금 그런 좀 융통성이 없죠.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 내가 아픈 거 이 병원 가야 된다는 생각보다 오늘 빨리 처리해야 할 그 업무에 대한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언니 아들한테 많이 혼나요. 바보 같다고. 그래서 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게 좀 어떤 일에 제가 그 일을 좀 책임감이 너무 강하다 해야 되나?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을 100% 완벽하게 해내고 싶고 해내려고 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일을 즐기니까 뭐 솔직히 그 욕심을 더 많이 내면 지금 벌써 이 배경화면이랑 여러 가지 막 이런저런 거 막 여기에 집중을 해서 할 텐데 지금 많이 마음을 비우고 이거는 경험을 쌓고 있는 거고 지금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막 전투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즐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것도 업무라고 생각하면 벌써 저는 막 벌써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또 달라졌겠죠 아무래도 조금 그래서 그 좀 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닌데 어떤 일을 맡으면 그걸 완벽하게 처리를 하려고 그러고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받으면 거절 못하고 그 일이 해결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좀 그런 유형이라서 제 자신한테는 좀 많이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많이 피곤해요. 옆에 분들이 많이 말려도 그 일을 다 해내야 돼. 하지 않으면 조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일도 많이 내려놓고
일도 뭐 지금 슬렁슬렁 뭐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만 출근하고 네, 또 제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마음의 여유가 많고요. 요즘에는 뭐 그래서 밥도 잘 챙겨 먹고 아픈 데 없어요. 이제는 약을 끊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저는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저한테는 없는 약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많은 약들이 있었어요. 그래야 든든해 마음이.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 직장을 그만두고 다니던 백화점 그만두고 딱 쉬니까요. 한 몇 개월은 정말 끙끙 앓았어요. 끙끙 앓고 지금 제가 5월에 그만뒀으니까 6, 7, 8, 9, 10, 11 한 6개월 됐네요. 지금 6개월 되기 전에 한 3개월 막 끙끙 앓고 그 퇴사를 하고 났는데도 몸이 너무너무 아파갖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 3개월 좀 지나고 나니까 한 달쯤은 정말 끙끙 앓고 한 2개월, 3개월쯤 되면서 서서히 건강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진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약들을 이제 다 약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항상 약을 달고 살았던 제가 직장을 딱 그만두고 나서부터는 약을 끊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었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가끔은 좀 이 내가 사는 환경 이런 걸 조금은 바꿔도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호엄마 같은 경우는 항상 약국과 병원을 제가 근무하는 곳이나 아니면 제가 살고 있는 곳 지역 옆에 항상 한두 군데는 꼭 있어요. 그게 좋은 건 아닌데 말이죠. 네.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는요. 지금 3차 백신 3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네요. 60세 이상 어르신들 12월 집중 접종 기간 중 예약 없이 의료기관 방문하면 바로 접종을 해준다고 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18세 이상 전 국민도 3차 접종을 확대했대요. 18세 이상. 그리고 이거 더 안전한 그런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그 일상을 위해서 모두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꼭 3차 진짜 접종을 맞아야 할지 좀 걱정도 되기도 해요. 정말 백신 접종을 해서 고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또 이렇게 고생을 좀 한 분들은 사실 좀 3차 맞는 게 좀 두렵거든요. 네. 3차를 맞으셨던 분도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을 갔다고 해요. 머리도 아프고 몸도 군데군데 너무 아프고 그래서 혈관 링거를 맞아야 한다 뭐 그랬다고 하네요. 3차 역시도 또 안심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이 백신을 맞고 나니까 모든 게 이 체력, 기력 이런 게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목소리도 막 제 목소리 이상하게 긁는 것 같은 소리를 내려면 목이 많이 아팠고 눈 시력도 좀 많이 떨어졌고 두통도 심하고 지금은 뭔가 제가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하고 뭔가 스케줄을 짜고 그러면은 벌써 두통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렇게까진 두통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말 신경 써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이 백신 예방접종 한 다음부터는 조금만 무리해도 굉장히 막 피로가 느껴지고 그리고 또 제가 어제였나? 맥주 딱 2모금 먹었거든요. 근데 정말 뭐 원래도 제가 술을 못 먹긴 했는데 너무 급격히 이게 잠이 막 와서 정말 요즘에는 무슨 제가 아가도 아닌데 어린 애기도 아닌데 너무너무 잠이 딱 온다라는 걸 느낀과 동시에
그냥 그대로 잠이 들어버려요. 휴대폰 들고 있다가도 그냥 잠이 드나 봐요. 그런데 이제 깊이는 못 자고 짧게 잠을 자는데 그 순간 정말 깜빡 자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뭐랄까 아가들처럼 제가 언제 잠든지도 모르게 잠을 들더라고요. 이 백신 맞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좋은 점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금방 잠드는 거? 이게 좀 좋은 거라고 할 수 있나? 이거 후유증인데 일종의. 왜 잠이 오려 그러면 이제 좀 제가 하품을 하고 약간 잠들기 전에 그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휴대폰도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뭐 자세도 바르게 하고 그렇게 이불 잘 토닥토닥 덮고 그러고 이제 딱 누워 잠을 들잖아요. 그래서 스르르 눈 감으면 이제 서서히 잠에 빠지는데 이 백신을 맞고 나서는 계속 잠을 자고 하더니 그 이후부터는 제가 졸리다, 나 너무 졸리다 라는 걸 딱 느끼는가 동시에 그냥 이게 끊어져 버려요. 필름이 끊겨 본 적은 없는데 이런 걸 보고 필름이 끊긴다고 하나 봐요. 그냥 잠깐 이렇게 누우면서 졸리네, 이제 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가 동시에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도 그냥 그대로 제가 잠이 드나 봐요. 이렇게 딱 누우면. 그래서 보면 어떤 데는 정말 휴대폰을 제가 제 어깨 위에 가슴에 이렇게 제자리에 놓고 충전기 꽂아놓고 잠을 자야 되는 충전기 이렇게 올려놓고 자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잠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방송을 보다가 금방까지도 제가 이렇게 채팅을 치고 있다가도 약간 졸리다라는 생각을 하는가 동시에 잠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그 휴대폰에 방종된 그 채널이 그대로 떠 있을 때가 요즘엔 많아요. 방송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채팅을 안 치나 보나, 다른 방송 보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쉽게 요즘엔 잠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또 이 백신 후유증으로 이렇게 남들은 불면증이 와서 잠을 못 잔다는데 저는 아가들처럼 어떤 때는 이렇게 너무 피곤한 날은요, 이 저녁을 먹으려고 이렇게 한두 숟갈 밥을 먹다가도 너무 졸려서 이 식사를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정말 이게 그 잠에 대해서는 시간이 제가 이제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이거 뭐지? 이게 좋은 건가? 아니면 이렇게 너무 잠에 그렇게 쉽게 되니까 조금은 요즘 불편함을 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있어요. 나에게는 사소한 일이 남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각도와 강도가 다른 것입니다. 반면 나의 작은 관심이 친절히 상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헤아림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를 세우고 편하게 해주기 위해 여러모로 형편을 살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헤아림이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정용철님의 헤아림이란 글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정말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별거 아니었는데 가끔은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어떤 행동 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저 역시도 다른 누군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되고 그래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헤아림이 우리를 서로 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에게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조금만 상대방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조금만 위로를 해준다면은 우리가 조금은 더 이 힘든 그 일을 겪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의지가 되고 또 상처받은 마음 이런 마음에도 조금은 우리가 행복이란 거, 희망이란 거 이런 거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같이 함께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끔은 내 의견이 옳고 상대방 의견은 나와 다르다 보니까 넌 틀렸어. 다르다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라고 이렇게 뭐랄까?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가끔 그런 예가 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해를 못하는 네. 뭐 같은 한국 분들끼리도 뭐 그런 게 있지만 특히 외국 분들하고 어떤 대화에서 약간 서로의 그 견해라든가 또 서로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와 국가 사이의 어떤 서로 다른 그런 많은 유형 때문에 가끔은 오해를 서로 하고 다툼을 하는 거를 종종 봤거든요. 음. 그래서 그 어떤 오해의 소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제가 중간에서 또 오해를 풀어주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서로 조금 또 이해를 하면서 또 화해를 하고 그러시는 걸 봤는데 이런 걸 보면은 서로 조금만 상대방에게 대해서 조금만 더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이렇게 틀리다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몰아세우지 말고 조금은 더 이렇게 너그럽게 이게 왜 그런지 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좀 그러면은 조금은 서로 이해를 하면서
그런 게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또 남녀노소라고 하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다른 나라와 이렇게 다른 나라인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많은 언어나 아니면 그 어떤 뜻, 뭐 대화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부딪히는 벽이 있더라고요. 서로. 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참 많아요. 많이 느끼고. 네. 음. 그래서 좀 조금만 더 양보하라고, 이해하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라. 서로 이해해 달라고 해서 화해를 시키는 경우도 좀 있는데 음. 이렇게 사소한 거, 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소한 일, 사소한 말 한마디가 가끔은 이렇게 큰 뭐 다툼, 오해 이렇게 돼서 그런 오해 소지가 돼서 좀 다툼도 생기고 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조금만 더 서로 이해를 하면서 네, 서로 잘 우리 음, 편하게 해주면서 여러모로 서로 우리 잘 다독다독 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가요. 지금 감기가 와서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고 또 감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갑작스럽게 너무너무 갑자기 추위가 이렇게 다가왔잖아요. 추위가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뭐 감기 했지만 지금 정말 막 코 맹맹 다들 감기 걸리고 목 감기, 코 막히고 다들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금 호엄마 역시도 얼마 전에 일하시는 직장 동료 그 이모님이 도라지랑 생강 그 차를 주지 않으셨으면 아마 지금쯤 목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이모님이 그걸 주셔서 먹기 싫은 생강 꼴딱꼴딱 그래도 잘 마셨더니 잔기침이 사라졌더라고요. 많이 마시지도 않았어요. 한 몇 번 주신 거 마셨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잔기침이 없어요. 거의 안 해요. 정말. 근데 제가 지금 감기 예방 음식해서 건강한 겨울 나기를 위한 감기 예방 음식 베스트 3 해갖고 왔는데 첫 번째가요. 바로 약방의 감초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이라는 애요. 생강. 생강은 진저롤과 쇼갈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 신체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 좋대요. 또 더해서 수족냉증 개선도 해주고요. 면역체계 정상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올겨울에는 생강차, 생강밥을 섭취해보세요 했네요. 생강 싫은데. 생강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나요? 저는 생강 그렇게 안 좋아해요. 유부초밥 먹을 때? 그럴 때는 뭐 조금 먹었는 것 같은데. 아니, 유부초밥이 아니라 초밥. 그런데 보통 크게 저거 하지 않으면 생강차를 잘 안 먹는데 이번에 정말 제가 효과를 봐서 또 주신다면 잘 먹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숨겨진 비타민 바로 보물 단감이래요. 단감. 단감. 사과, 귤보다 많은 양의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는 단감의 비타민 C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감기를 예방하는 데 탁월하대요, 여러분. 단감의 껍질에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페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깨끗이 씻어서 그냥 껍질째 먹으면 더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항상 이 겨울 되기 전에 단감을 꼭 이렇게 두 박스인가? 두 박스 이상을 항상 보내주셨어요. 저희 집으로. 그래서 항상 전 단감을 원래 잘 안 먹는데 진주 단감이었나? 엄마가 시켜주신 데가 진주 단감이라고 해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택배 보낸다는 말도 없이 그냥 보내요. 어느 날 저는 택배 아무것도 주문한 게 없는데 택배가 왔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두 상자나 왔다고 무겁다고 택배 기사님이 빨리 문 좀 열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 연락 못 받았는데 우선 뭐 가까운 음 어디 그냥 두고 가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때는 단감을 정말 그 가을 이 단감 나는 철만 되면은 단감을 꼭 2박스 내지 3박스 꼭 보내주셔서 그거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맛있어요. 저 단감 안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진주 단감이. 진주에서 엄마 아시는 분이 아마 이 단감 저걸 하셔서 이제 그 친구분이 아마 하셔서 그걸 인제 이렇게 팔아 주신 거였는데 뭐 저희 집에 3박스, 엄마네도 몇 박스, 아시는 분들에도 다 1박스씩 막 이렇게 친척분들에게도 드리고 또 아시는 지인들한테도 막 이걸 사서 막 선물로 드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크고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해년마다 단감을 가을만 되면은 한 2박스씩은 꼬박꼬박 먹었었어요. 근데 단감에 저는 그냥 좀 뭐 '영양이 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비타민 C가 이렇게 많이 있었군요. 사과랑 저는 귤을 겨울엔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단감이 더 음 사과와 귤보다도 많은 그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었군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던 도라지. 음. 도라지가 기관지에 효과 만점인 도라지가 있대요.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기침, 가래,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기관지 및 호흡기 건강에 좋다고 해요. 도라지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산성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우리 현대인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 도라지차, 도라지즙을 건강하게 드시면 아, 도라지즙 등을 드시면 건강하게 겨울을 또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생강하고 이렇게 도라지를 저는 그 분말로 해서 꿀에다가 이렇게 탄 걸 따끈한 물로 해서 마셨거든요. 이 두 가지 참 좋은 거였네요. 그리고 단감은 지금은 단감 대신 제가 연시를 먹고 있는데 단감을 겨울에 꼭 먹어야겠네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생강, 단감, 도라지. 네.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감기 예방 음식 베스트 3였어요. 생강과 단감, 도라지. 네, 꼭 챙겨 드세요. 음.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제철 과일, 제철 야채소, 제철 생선이 있잖아요. 제철 생선인데 지금 12월 달 겨울에 추운 날씨 지금 바로 먹어야 할 그 12월 제철 생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바로 제철 생선 지금 방어로 가야 돼. 방어. 지금 산란기 전 겨울철에 더 맛있는 방어. 겨울철 진미로 꼽히는 방어는요, 11월부터 2월까지가 제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어회 좋아하시죠? 특히 지방 함량이 높아서 특유의 고소함과 부드러운 식감으로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방어회 드시면 좋겠네요. 그죠? 그리고 또 좀 두 번째로는 못생겼지만 맛도 좋고 미용에도 좋은 바로 우리 해물찜에 들어가죠. 아귀찜. 아귀찜이 있는데 아귀가 좋대요. 아귀는 그 이빨 밖에서 버릴 것이 없다. 이빨이 정말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네. 이빨 밖에는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어느 부위나 요리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선이라고 해요. 아귀는 이거 말 잘해야겠네. 아가가 아닌 그 아귀. 아귀. 아귀는 피부에 좋고 칼로리가 낮아서 미용에 좋은 식품으로 꼽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아귀찜을 먹으러 가면 주로 콩나물을 먹고 오거든요. 이 생선 최근에 아귀를 이제 그 흰살을 이렇게 소스에 찍어 먹은 거는 얼마 안 돼요.
저는 주로 콩나물을 많이 먹고 왔어요. 음. 그리고 그다음엔 명태가 있대요.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는 명태. 명태는 얼리면 동태가 되고요. 말리면 북어가 되고 또 반쯤 말리면 코다리가 되죠. 어린 명태를 말리면 노가리. 우리 맥주 마실 때 그 노가리 있잖아요, 노가리. 이렇게 구워서 먹는, 그래서 쭉쭉 찢어 먹는 노가리. 또한 체내의 독성을 해독하고 간에 좋다고 알려져 있대요. 네. 정말 생선이 한 가지가 이름이 정말 다양해요. 얼리면 동태가 되고, 또 안 얼릴 때는 바로 잡은 생태잖아요, 생태. 그리고 반만 말리면 코다리. 음, 그리고 말리면 북어. 음, 상태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불리죠. 네. 명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겨울에 제철 생선, 구이로 먹어도 좋고 회로 먹어도 좋은 삼치. 영양 가치가 높은 등푸른 생선으로 유명한 삼치는요. 10월부터 살이 올라서 겨울에 가장 맛있는 생선이라고 해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고 또 뇌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음. 저는 삼치나 회는 뭐 아니고 그냥 구워 먹은 구이로 해 먹은 건 먹어봤거든요. 네, 이렇게 추운 겨울 우리 보양식으로 12월 제철 생선을 한번 여러분 챙겨 드셔보세요. 방어회 그리고 아귀찜 그리고 명태 또 삼치 네, 이렇게 있어요. 음, 이게 겨울에 먹어야 더 맛있고 우리 몸에도 좋다고 하네요. 네.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12월 이제 2일이잖아요. 이 12월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한 달. 음, 마지막 남은 한 달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달이다 보니까 우리가 1년 동안 한 해 동안 살아온 거, 살아왔던 거, 내가 했던 계획했던 것들 이런 걸 이제 잘 정리를 하는 이제 12월이죠. 네. 이번 달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음. 제일 먼저 12월 하면은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 음. 12월 30일, 31일 연말을 생각하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뭐 모임 같은 걸 많이 자제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데. 그래도 또 주위 사람들 보면은 뭐 오히려 더 은밀하게 모임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 확진자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됩니다. 음. 저도 지금 영화도 보러 가야 되겠고 또 이제 12월이니까 모임도 좀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에요. 네. 그래서 12월 달은 또 12월 달 역시도 뭐 어영부영하다 보면은 또 금방 또 지나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직 저는 뭐 뚜렷한 어떤 스케줄을 짜지는 않았는데 음 지금 뭐 교육받는 거 계속 받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네. 음 전에 다니던 직장에 또 가서 일도 하고 또 이렇게 방송도 하고 네. 부모님도 찾아뵙고 다양하게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또 제가 요즘에 손글씨 쓰는 거 좋아해서 캘리그라피라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물감으로 간단한 그림을 그리고 거기 옆에 글을 쓰는 그런 걸 지금 붓펜으로 글 쓰는 걸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작품이 생각만큼 뭐 좋게 나오지 않아서 아직 연습을 많이,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쓸 때마다 또 다르다 보니까 어떤 데는 그림이 참 잘 돼서 그 글씨를 옆에 쓰다 보면 글씨가 또 잘 안 돼서 또 안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또 뭔가 배운다는 건 참 즐거워요. 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은 거 뭐 기타도 좋고 뭐 음
어떤 분은 또 뭐 피리도 부시기도 하더라고요. 뭐 시끄럽다 이렇게 해서 좀 주위 분들에게 뭐 방해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멜로디언 같은 거 이런 거로도 좀 너무 어린가? 음. 음. 전자 피아노도 좋고요. 음. 엄마도 어릴 때 뭐 피아노, 기타 이것저것 많이 썼거든요. 음. 음. 악기를 참 많이 다루고 싶었는데 그래도 전 드럼도 배우고 싶었어요. 네. 근데 드럼은 아직 못 배웠어요. 음. 그래서 드럼도 좀 배우고 싶은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정말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네. 자, 이 코로나가 지금 점점점 많이 추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돼요.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 백신 접종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접종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요,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마음으로 안전한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음,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3 학생이 이상 반응 신고율이 0.45%가 나왔어요. 일반 이상 반응은 97.6%, 두통이나 발열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또 심근염, 신낭염 15건인데 모두 회복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또 12세에서 17세, 그러니까 이상 반응 신고율이 0.25%였고요. 일반인 이상 반응률이 98%였대요. 두통하고 발열. 그리고 또 아나팔락시스 등 의심 신고가 42건 보고가 됐고 조사 진행 중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네요. 이렇게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전면 등교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이런 그 예방접종 집중 지원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좀 걱정이 돼요. 아가들은 그래도 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가들의 건강을,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건강을 진짜 잘 지켜줘야 되는데, 이 접종을 하고 아무 아프지 않고, 네, 후유증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2월 13일부터 12월 24일까지 네, 이렇게 백신 접종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요. 블록노연이,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블록노연이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찾아주셨어요. 어머나,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블록노연님 감사합니다. 어서와, 이리 와. 엄마 옆에 와서 앉아.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자주 놀러와. 파라파라. 네. 아이고, 엄마 보러 왔군요. 블록노연님 반가워요. 제가 뭔가 여기 보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막 그러다 보면 화면을 잘 안 쳐다보기 때문에 아이고 오신지도 몰랐어요. 우리 블랑리아님은 오늘 하루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네. 학생이신지 일반인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째 돌아다니다가 익숙한 닉네임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 아시나? 저 아시나요? 제 이름을 아시나요? 그러니까 저도 좀 뵌 것 같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반갑습니다. 너무 쑥스러운데요? 창피한데? 맞아요. 저 뵌 것 같아, 저도. 어디서 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비밀이에요. 네, 제가, 엄마가 방송한다는 거 비밀이에요. 음, 아이고, 네, 날씨가 많이 추워요.
라순행가 새우얌님 방송. 아,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아하, 그렇구나. 아, 그럼 더 비밀인데? 우리 우리 아들 딸들 보고 싶어서 네, 엄마가 이렇게 투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어떡해. 다 들켰네. 나 엄마라는 거 다 들켰잖아. 어서 와. 반가워, 그래도. 우리 블랑누아님. 자주자주 봐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저는 그래서 전에 저한테 팔로우하신 분이었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팔로우가 탁 떴기 때문에, 아닌가 보다라고 했는데. 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다음에 즐거운 투수로 또 다시 만나요, 우리. 네. 지금, 그래서, 음, 우리 아들, 딸들 예방접종도 잘 해야겠지만요. 또 12월 달에 달라지는 정책이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대요. 12월 달에는, 뭐, 수도권 신규 택지, 3차 사전 청약도 있고요. 그게, 그리고 또 2월 10일이 가족 돌봄 비용, 뭐 긴급 지원 이런 신청 마감이 된대요. 12월 10일 날. 2021년 12월 정책 달력에 보면 그렇게 돼 있대. 1일 5만 원 최대 10일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혹시 이런 거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네. 가족 돌봄 비용이 필요하시거나 긴급 지원 이런 거 12월 10일까지 꼭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2월 21일까지 차세대 전자 여권 발급이 된대요. 12월 21일 그 발급이 되고요. 12월 30일까지는 1차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 장학금 신청이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꼭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이날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를 전국으로 이제 확대시킨다고 해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날부터 이제 별도 분리를 배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12월 31일 12월의 마지막 날 동절기 최대 17만 6천 원을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마감이 된다고 해요. 네, 이때 여러분들 자기에게 맞는 본인들에게 필요한 또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어떤 그런 정보들이 있으면 꼭 좀 알려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이렇게 실시하는 그런 정책 달력이라고 하네요. 예,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 정책 공감에서요 자세히 보시면 필요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뭘 하고 계시나요? 이 시간에도 열심히 또 야간 근무하고 계시고 또 알바하고 계시고 밤에 잠 못 자고 또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우리 아들 딸들 추운 날씨 네, 지금 따끈한 차 한 잔 마셔주고요. 추운 날씨 몸이 많이 굳을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스트레칭 해주면서 네, 좀 건강하게 오늘 밤 또 잘 보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지금 시험 아니면 뭐 자격증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또 열심히 학업을 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들 힘내시고 따끈한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한 번쯤은 이렇게 어깨나 머리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칭 한 번씩 좀 해주시고요. 음. 그렇게 좀 하면서 몸풀기를 좀 해주세요. 네, 안 그러면 지금 날씨가 추워서 점점점 우리 몸의 근육들이 많이 굳어 있거든요. 호엄마 같은 경우도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너무 뭐 많이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게 몸이 약간 이렇게 웅크러든다 그러나? 그래서 지금 따끈한 차를 손으로 계속 만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뭔가 몸이 약간 굳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쭉 스트레칭을 한 번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쭉 기지개 한번 쭉 해주고요. 네,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몸도 옆으로 좌우로 아야야야 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 겨울은 특히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한 번씩 아니면 신나는 음악, 좋아하는 음악을 맞춰서 뭔가 따까따까따까따 이렇게 뭐 간단하게 조금 몸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추울 때는 건강을 정말 감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특히 밤늦게 뭐 따뜻한 보금자리 내 침대에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꼭 잠잘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밤늦게 특히 밤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아들, 딸들 중에 지금 군인이 되어서 열심히 보초를 쓰고 있는 또 우리 아들, 딸들 있잖아요. 얼마나 춥겠어요. 아무리 따뜻하게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네, 정말 정말 우리 군인 아저씨라고 하면 좀 그렇고 우리 군인 아들, 딸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보초도 써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호엄마가 안심하면서 이렇게 방송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노고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나이 많은 엄마 같은 건가? 어쨌든 이렇게 밤늦게까지 근무를 쓰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정말 고마워요. 네. 한밤중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들, 딸들도 정말 수고 많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고 우리 아들, 딸 정말 건강 항상 잘 챙기고요. 식사들 정말 잘 하시고요. 네. 음, 언젠가 더 좋은 날,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꼭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화이팅! 네, 호엄마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음, 우리나라 교육은 보면은요, 대부분 창의적인 교육을 지금 많이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래도 좀 주입식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호흡마 때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창의적으로 독창적인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외국에 비하면 뭐 독일이라든가 호주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주입식 교육이 많고요. 암기해야 할 것들도 참 많고요. 그런 것 같아요. 창의적인 교육을 하려면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어야 된다고 그 법륜 스님, 인연이란 책을 쓰신 그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정답이 없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창의적인 거니까. 네. 창의적인 교육에는 너는 맞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 어떤 문제를 제시했을 때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의 어떤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다 해도 그 선생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가 잘못했다, 너네가 틀렸다 이렇게 어떤 지적이 없대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틀이 있어서 어떤 대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을 좀 해주실 때가 있다고 해요. 너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OX를 표시하는 방식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교육의 습관이라고 해요. 창의적인 교육을 하려면 일단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하는 범위를 좀 많이 넓혀야겠죠.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도 이거 읽다가 아까 이제 방송을 하러 왔는데, 창의성 없는 학교 교육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보면은,
그 한국에서는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아진대요. 음 그 한국에서 살기가 훨씬 쉬워졌는데 한국 사회는 독일에서는 인제 독일이나 외국에서는 좀 많이 좋고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대체적으로 창의적인 훈련을 못 받고 있다고 해요. 음. 아이고 바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와. 오고 오고. 우리 바스님 어서 와. 엄마 보러 왔구나. 반가워. 태아태아. 오늘도 빼꼼 인사만 하고 가는 거지? 감기 조심하고 옷 따뜻하게 입고. 음. 자,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됐으면 우리나라가 50년 전에 세계 최후진국이었는데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5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랐을까요? 사운드 절대 비우지 않는군요. 아, 네, 저는 너무 대체적으로 좀 사운드를 계속 네, 하고 있어요. 왠지 비우면 조금 뭔가 좀 뭔가 빠뜨린 것 같다는 느낌? 음. 음. 한국 사람들 교육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한국 부모들이 열심히 우리 자녀들 교육을 시킨 그 교육열이 바로 우리 한국 발전의 기초가 됐다라고 보면은 어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네네. 아, 채팅 없이 계속 제가 사운드 채우는 거 보면 신기한가요? 아,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냥 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음. 그래서 한국이 이게 부모님들이 특히나 그래서 교육열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왜냐면 우리 아이는 학원을 안 보냈는데 옆집 아이는 학원을 갔어요. 영어 학원을 가고 수학 학원을 가. 그래? 그럼 우리 아이도 보내야지. 그 학원이 어디야? 어디가 좋아? 거긴 학원비가 얼마야? 라고 엄마들은 막 그렇게 그 안 보내면은 뭔가 막 우리 아이는 왠지 옆집 아이보다 꼭 이렇게 뒤질 것만 이렇게 발음이 틀려요. 뒤떨어질 것만 같고 공부를 더 못할 것만 같고 막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또 엄마도 막 같이 그 옆집 아이가 가는 학원을 같이 막 보내게 되고 이런 어떤 우리나라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의 그런 교육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자꾸 내 아이의 특성이나 내 아이의 어떤 그 잘하는 부분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근데 옆집 아이가 태권도 학원을 가면 우리 아이도 태권도 가야 돼. 옆집 아이가 피아노 학원을 가면 우리 아이도 피아노 학원. 저쪽 집 아이가 미술 학원을 가. 건너집 아이가 그러면은 우리 아이도 미술 학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가들이 솔직히 어릴 때는 노는 게 바로 교육이거든요. 재미있게 이렇게 노는 거, 신나게 노는 거. 그런 게 바로 교육인데, 그렇게 신나게 놀면서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이런 게 많이 발전이 된대요. 잘한대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못하게 하고, 너 저 집 아이가 어디 가니까 너도 가야 돼. 야, 얘가 영어를 배우니까 너도 영어를 배워야 돼. 네, 이렇게 엄마들끼리 서로 이렇게 막 경쟁이 붙어서 학구열 막 그런 거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엄마들끼리 그렇게 막 열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막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하고는 교육이 굉장히 교육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교육이 부모님들의 어떤 교육열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한국이 발전이 되는 그런 기초가 되긴 했죠.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긴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 교육이 잘못됐다고 할 객관적인 어떤 그런 증거는 없대요. 결론은 그래도 이게 한국이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하지만 한국 학생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많이 힘든 가운데 지금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이렇게 외국 다른 나라를 보면은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으로 성장 속도가 훨씬 지금 우리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한국 교육이 다 잘못됐는데 어떻게 K-드라마가 나오고 우리 K-팝 그런 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한국 교육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인제 우리는 주입식 교육이 많다 보니까 창의성이라든가 어떤 그 아이들의 아가들의 우리 어린 아가들부터 해서 그 어떤 한 명 한 명 개개인에 대한 어떤 잘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런 걸 키워주는 것보다는 그냥 뭐 다 너 이거도 배우고 저거도 배우고 다 배워야 돼.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창의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가들이 어릴 때는 못 모르고 하다가 이제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다 보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겠고 또 내가 좋아하는 그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목을 내가 좋아한 걸 선택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배우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전부 다 즐겁게 이렇게 학업을 공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하기 싫은 공부까지 억지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니까 솔직히 어른들 엄마 아빠들도 하기 싫은 거는 억지로 뭐 이렇게 정말 예를 들어 책을 갖다 놓고 "이 책을 내가 읽기 싫은 책인데 이 책 한 권만 읽어 보세요."라고 갖다 주면 절대 못 읽어요. 1 년이 되고 2 년이 돼도 그 책은 그냥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읽질 않거든요. 우리 아가들도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인데 음 그냥 초등학교 때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한 중학교쯤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진로를 나갈 수 있는 거, 내가 선택을 좀 해서 이렇게 배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홍엄마 같은 경우는 종종 하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창의적인 교육이 되려면 정답이 없어야 하고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이 "이 문제는 어떻게 봐요?" 하고 질문했을 때 애들이 "이거예요. 저거예요." 하고 대답을 했을 때요. "너는 맞고 넌 틀렸어." 라고 그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음. 이 세상에는 맞고 틀린 건 없다고 해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하고 말하면 "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것도 또 다른 생각이구나.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고 이렇게 말해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야 하고 창의성을 인제 길러야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음. 그래서 아가들 아니면 교육을 하는 그런 데에서는 꼭 집어서 정답이란 건 없다고 해요. 음. 문제풀이를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요. 공식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입을 해서 그 문제를 풀지만 가끔은 우리가 보면 그 식을 쓰지 않아도 어떻게 문제가 풀어질 때가 있어요. 답이 맞아요. 식은 틀린데 답이 맞아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학 시험을 볼 때 엄마 같은 경우는 그 식풀이를 다 하지 않고 혼자만 어떻게 이렇게 풀다 보면 답은 맞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 채점을 할 때 보면은 식도 맞아야 되고 답도 맞아야 돼요. 그 공식대로 다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흥미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더 간결하게 더 빠르게 계산을 해서 어떡하나 이 답을 맞췄는데 이 공식대로 원칙대로 그 식을 풀으라고 하니까 그게 점점 흥미를 잃어서 하기 싫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수업을 갖다 어떤 틀에 맞춰서 하지 말고 "이거는 딱 맞아. 이건 틀렸어." 이렇게 막 하지 말고 그랬어? 오구오구. 그래. 우리 블루 누나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냈니? 와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해 준다면 훨씬 우리 아가들에게 좋은 창조성 그런 거 창의력
이런 걸 키우는 그런 교육 방식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럼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홈마 같은 경우는 어, 그런 교육 방식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좀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 글씨 쓰는 거 이런 것도 어떤 아이들은 글을 쓰는 걸 좋아하고 다 쓰지만 어떤 아이는 반만 쓰고도 외워지고 반만 그 집중하는 시간이 다 다른데 모두 다 한 페이지를 다 쓰라고 그러고 그럼 어떤 아이는 다 쓰지만 어떤 아이는 이걸 다 쓸 수가 없거든요. 반만 쓰고 딱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하라고 그러면 그 어린 시절부터 벌써 어떤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 트라우마 같은 것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너무 하게 하면은 어떤 트라우마가 생겨서 나중에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그냥 거부하는 그런 게 생길까 봐 조금은 좀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물론 그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 호엄마 같은 경우는 학교 담임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면은 항상 조금 약간 "어머니 조금만 더 아이를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아니요 선생님 저는 학원 안 보내요. 저는 학교를 보내는 것도 그냥 우리 아이들이 가서 즐겁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성장을 했을 때 '아 나는 그래도 학창 시절을 참 즐겁게 보냈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선생님께서 그런 한 해를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맨날 선생님들에게 조금 이상한 엄마 취급을 좀 받기도 했어요. 네. 음 그런데 호엄마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방식이 완전 다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냥 호엄마는 이렇게 느끼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아들, 딸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즐거운 그런 수업들을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음. 음. 지금 요즘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여러분들 따끈한 차를 자주자주 마시세요. 엄마도 지금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를 마시다가 요 근래에는 이제 목 때문에 네, 따끈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잔기침도 없고 정말 좋아요. 네. 도라지와 생강 정말 정말 그리고 배도 좋고요. 그런 거 꼭 잘 챙겨 드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사도 물론 저도 잘 바쁘다 보면 못하게 된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 뭐 요즘에는 분위기가 이렇게 편의점 도시락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배달 음식 많이 이용하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야채라든가 과일들을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으면서도 혼자는 잘 안 챙겨 먹게 되죠, 사실. 그래도 방울토마토라도 네. 뭐 네. 방울토마토라도 말 잘못했어요. 방울토마토라도 토마토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대잖아요. 방울토마토라도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또 역류성 위염이 있는 분들은 양배추 네. 양배추 꼭 잘 챙겨 드시고요. 네. 네 방울토마토. 제가 좀 막 이야기하다 보면 요 근래에 이상하게 발음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냥 대화를 할 때는 괜찮은데 이 방송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이야기하는 거 막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막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 발음이 어떤 데는 정말 음 이렇게 잘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음. 보면은 저는 자장가로 오르골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걸로 바꿀까요? 조금 너무 가라앉은 것 같아서 네, 이걸로 좀 바꿀게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글을 이미 다 읽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에요. 오늘하고 내일 지나면 또 금방
내일은 또 그럼 불금이겠네요. 12월 처음 맞이하는 불금. 네, 모두 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또 주말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엄마 같은 경우는 지금 또 내일하고 모레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교육이 있고 일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돼요. 아마 주말이라서 네, 저희도 바쁜 철이 되지 않을까? 크리스마스니까 아무래도 좀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주말에는 또 호엄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쉬지 못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요즘 그래도 뭐 캐롤송이 종종 들리더라고요. 그걸 들으니까 또 조금은 이제 드디어 12월이구나. 드디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호엄마 어릴 때는 정말 크리스마스 하면 막 신나는 날. 그날에 친구들하고 막 밤늦게까지 놀아도 부모님이 뭐라 안 하는 날. 친구들하고 당연히 모여야 되고 놀아야 되고 그런 날이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도 그렇고 또 이렇게 저작권으로 인해서 거리에 크리스마스 노래가 많이 이제 이렇게 틀어놓지 않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뭐 조그만 뭐 트리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무드등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해서 조금 우리가 이렇게 추울 때 웅크러들 수 있고 또 조금은 뭐 크리스마스 때 그냥 혼자 뭐 쓸쓸하게 지낼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조그만한 걸 어떤 분위기를 조금만 바꿔봐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즐거운 12월 모두 우리 맞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조그만 트리 하나 이렇게 저희 이렇게 테이블에 컴퓨터 테이블 책상 옆에 이렇게 놔뒀는데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기분 전환이 볼 때마다 좀 되더라고요. 크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우리 일상에서 뭐 한 가지씩 이렇게 조금 바꿔보는 것도 분위기 전환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들은 에이 귀찮아, 에이 돈 들어가, 에이 싫어 그러면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세요. 이렇게 기회가 되면 기분 전환에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12월 25일은 아니 뭐 왜 누구의 생일을 왜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막 축제를 열고 즐거워야 되고 그날을 왜 즐겁게 해야 돼 하는데 사실 크리스마스는 뭐 그 종교적인 분들은 종교 쪽으로 굉장히 뭐 큰 행사겠지만 엄마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날이 빨간 글씨라서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날이라서 그냥 즐겁게 노는 날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크리스마스 하는 거지 뭐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신나게 노는 날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신나게 못 놀아요. 오히려 엄마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더 바쁘거든요. 네, 그래서 평일에 안 바쁠 때 휴무를 쉬고 주말이라든가 좀 빨간 글씨 이런 연휴일 때 오히려 더 바빠서 그럴 때 더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분들과 거꾸로 생활을 하죠. 네, 거꾸로. 그래도 뭐 괜찮아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더 괜찮더라고요. 요즘 자꾸 호엄마가 이제 건강식품, 건강에 대한 걸 많이 자꾸 정보를 전해주려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형엄마가 먹었던 거예요. 스피루리나라고요. 초록색 그 알약 하나인데요. 그 건강식품제죠. 이게 그 항산화 작용도 있고요. 호엄마가 이제 면역력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딱 출근을 하면 그 백화점 건물 내에서 나가질 않아요. 그 건물 안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데 여름에는 계속 에어컨 바람, 겨울에는 계속 난방 이런 어떤 호흡에도 좋지 않고 그리고 거의 햇빛을 잘 안 보다 보니까
그 비타민 D를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서 생성을 해서 우리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호엄마도 뭐 그렇게 먹는 걸 약을 많이 달고 살아서 그런가? 먹는 거는 그렇게 많이 즐겨 먹지는 않거든요. 밥도 식사도 그냥 아침 한번 먹으면 점심 저녁은 그냥 잘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요 스피루리나라는 요 초록색 알약 그 식품제를 보조식품제를 먹었더니 어 조금 도움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중금속 방사능 배출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몸속 활성산소가 제거가 되고요.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피부 미용에도 아주 굿이에요. 베리 굿. 간 기능 회복에도 아주 굿입니다. 정말. 식물성 단백질 함량은 높고요. 콜레스테롤과 지방은 그리고 0%라고 해요. 네,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최고라고 해요. 꼭 드셔야 할 분들이 있다고 해요. 엄마는 뭐 술은 안 먹었는데 이제 많이 피로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간이 또 좀 안 좋고 아니면 약을 많이 먹어서 이제 좀 간이 안 좋다고 저거 받은 적은 없는데 그냥 피곤하면은 뭔가 이렇게 잘 속에서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간 안 좋고 술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 이거 꼭 드시면 좋고요. 또 아토피랑 알러지 체질 개선에도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골다공증, 고지혈증,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님들 눈 침침하고 뻑뻑하신 분들에게도 좋대요.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님에게 요거 스프리루나 하나 선물해 주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항산화 적용 노화 방지에도 좋대요. 지금 21세, 22세, 23세 우리 아들, 딸들 나 늙은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다시 17세, 18세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요. 네, 그러면 이 스프리루나를 꼭 드세요. 노화 방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력이 딸리고 체질 개선에 필요하신 분들, 자 이런 분들 스피루리나라는 초록색 알갱이 식품 보조제가 있어요. 요거 꼭 드세요. 호엄마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면역력 향상 때문에 이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직접 다 먹어서 효과가 있는 거, 효과를 봤던 거 이런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정말 도라지하고 생강 너무 싫은데 생강 이거 정말 잔기침 없어지는 거. 그리고 또 스피루리나가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그건 몰랐어요. 바다의 산삼은 해삼이 아닌가? 저는 해삼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좋다는 거겠죠? 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다가올 때 혹시 부모님에게 뭐 선물할까 아니면 가까운 지인에게 뭘 선물해 줄까 할 때 이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그럴 때 이 스피루리나를 선물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많은 효능이 있으시니까 부모님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도 드시고 부모님들도 드시고 같이 노화 방지도 예방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면역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이렇게 약주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게 간 기능에도 좋다고 하니까 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호엄마가 들고 온 정보는 모두 다 이제 풀어놨어요, 여러분. 맨날 무슨 식품에 대한 거, 과일에 대한 거, 채소에 대한 거, 생선에 대한 거 이런 이야기만 맨날 하니까 역시 엄마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아무래도 엄마다 보니까요 우리 아들 딸들 건강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들려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자 이달 이제 12월 달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기온은 떨어지고 날씨는 춥고 우리가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 춥게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많이 웃으면 행복이 온다고 복이 온다고 했잖아요. 많이 웃어봅시다. 많이 웃으면서 우리 살자고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 바로 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치 우리 아들 딸들이 잘 먹는 피자와 그리고 또 로제 떡볶이에 잘 들어가고 햄버거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잘 들어가 있는 바로 치즈 그리고 또 웃는 모습이 이쁜 스마일 또 아가들이 좀 부끄러움을 타면 몸을 베베 꼬잖아요. 베베 꼬면서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베시시 하고 웃기도 하죠. 네, 그리고 또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웃음 개구리 뒷다리. 네, 여러분 개구리 뒷다리 하면은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웃는 얼굴이 돼요. 우리 얼굴 많이 지금 굳어 있죠. 혼자 일하고 있느라고 입 꾹 다물고 있잖아요. 바로 그래 아들 바로 너. 자 한번 개구리 뒷다리 하고 한번 웃어봐. 그러면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고 자 입꼬리를 자꾸 올리고 웃게 되면 얼굴 근육에 많은 근육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자꾸 웃는 모습으로 얼굴이 변하게 된답니다. 자 우리 웃는 얼굴에는 사람들이 하도 못 내잖아요. 네, 많이 우리 웃어봐요. 오늘 하루도 자 모두 웃으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 열심히 추운 날씨에도 근무 쓰고 또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 화이팅 하세요. 그리고 또 혼마처럼 이렇게 방송하고 계시는 우리 아들 딸들 또 특수 활동하고 있는 우리 아들 딸들도 모두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지금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아들 딸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엄마가 오늘도 이렇게 안심하게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아마 항상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겠죠. 자 우리 국방의 의무를 타고 계시는 군인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엄마는 또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돼서 요만큼만 방송하고 이제 엄마 그만 갈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이모티콘으로 인사를 해주는 우리 0826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블랙로야님 오늘 팔로우도 감사하고요. 오늘 안녕 손 흔들어줘서 감사해요. 이모티콘 너무 귀엽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스님도 오늘 자녀가 있어서 고맙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자, 엄마는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